안녕하세요. AI 세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한때 선두주자였던 오픈 AI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뭐랄까, XAI의 그록4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AI 판도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오픈 AI 내부 문제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와의 그 복잡한 관계, 그리고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사들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오픈 AI의 독주 시대가 이제 좀 끝나가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변화의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면서 당신이 이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픈 AI 상황부터 좀 볼까요? 그 유망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가 무산된 게 이게 꽤 아파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회사 하나 놓쳤다 뭐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윈드서프는 AI 코딩 쪽에서는 정말 기대주였거든요. 근데 인수가 불발된 핵심 이유가 바로 그 MS와의 지식재산권, IP 문제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MS는 오픈 AI 기술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윈드서프 쪽에서는 자기들 기술이 경쟁사, 그러니까 MS의 GitHub 코파일럿 밑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원치 않았던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 협상이 깨지고 그 사이에 구글이 윈드서프 핵심 인력이랑 기술 라이선스까지 싹 가져갔다는 건군요. 이건 뭐 오픈 AI에게는 정말 이중 타격이네요. 기술 확보 기회도 놓치고 경쟁사는 더 강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인재 유출 문제도 요즘 심심찮은 게 들리던데요. 네, 맞아요. 메타 같은 경쟁사들이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핵심 인력을 빼가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내부적인 동요가 오픈소스 모델 출시 연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성 검증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사실 중국 문샷 AI의 케미 K2 같은 그런 강력한 경쟁 모델이 등장한 것도 꽤 부담이었을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네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역시 최대 투자자인 MS와의 관계, 이게 가장 큰 걸림돌 같아 보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오픈 AI는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도 확보하고 좀 독립성도 찾고 싶어 하는데 MS는 기술 독점권 연장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하면서 구조 변경 승인을 미루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결국 이 구조 변경에 달려 있어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이랑 저작권 소송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화 로그를 보존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내려와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요. 여러모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픈 AI가 이렇게 좀 주춤한 사이에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 XAI의 그록4 이야기인데요. 성능이 GPT-4를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그 여러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요. 특히 휴머니티 라스트 엑셈 같이 좀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GPT-4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단순히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고요. 지금 20만 개 이상 GPU를 쓴다는데 앞으로 10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와, 100만개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실시간 X, 그 트위터 데이터 활용이나 이미지, 음성, 비디오까지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도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훨씬 폭넓은 정보를 다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 그러니까 좀 작은 전문 AI들이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질문에 답을 내는 그럭4 햅이라는 모델도 접근 방식이 흥미롭고요. 다만 일부 데모 영상이 좀 좋은 결과만 골라서 보여주는 체리피킹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진실이라고 인용하는 그런 편향성 논란도 좀 있습니다. 편향성 문제요?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겠네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계획이라는 점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중국 모델들의 약진도 정말 눈에 띄는데요. 문샷 AI의 키미 K2,
이게 오픈소스인데도 특정 벤치마크에서는 클로드 3 오프스를 넘었다는 소식은 와, 이건 꽤 놀랍습니다. 네, 키미 K2의 등장은 오픈소스 AI 생태계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동시에 오픈 AI에게는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좀 폐쇄적인 모델 개발 방식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 오픈AI의 위기, 그럭4의 부상, 키미 K2 같은 오픈소스의 약진,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AI 기술 경쟁이 이제 훨씬 더 치열해지면서 기술 발전 속도 자체도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혼자 앞서 나가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고요. 이제는 뭐랄까, MS와의 관계 설정, 자금 확보 능력, 인재 경쟁,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AI 시장 판도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그렇죠. 당신 입장에서는 그로키나 키미 그리고 구글에서 나오는 새로운 모델들처럼 더 다양한 AI 도구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기회는 늘어나는데 동시에 이 기술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잠재적인 위험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거죠.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록처럼 개발자의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AI, 혹은 오픈 AI처럼 기업의 어떤 구조나 파트너십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AI,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지배 구조와 철학을 가진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당신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AI는 어떤 모습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